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의 변동성을 보이더니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을 앞둔 10분 앞둔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불을 켜고 있을까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이 더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1%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39선의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89%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98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은 1.79% 하락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LG화학은 방금 전에 다시 또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는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의 낙폭이 가장 큰데요.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11만 3,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에서도 2%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형제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펄어비스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나은 상황입니다.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란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1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와 SK머티리얼즈, 알테오젠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테오젠은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만 4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증권사들에서 리포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종목들에도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에서 나온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들 중에서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확정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이상으로 증설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마진은 다른 회사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벌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롯데렌탈이 손을 잡고 전기차 바스 사업협력에 나섰습니다. 바스는 배터리 렌탈과 충전,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인데요. 이번 협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와 관련된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서 롯데렌탈과 다양한 전기차 특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 서비스를 롯데렌탈이 보유한 렌터카 브랜드인 롯데렌터카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아쉬워 보이지만 아쉽지 않은 실적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보였고요. 목표 주가는 5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고성장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점차 올라가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리포트들 중에서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1분기에 3공장 가동률은 최대치에 가까웠습니다. 1분기에 미 공시된 수주가 약 8억 달러 수준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의 수주 또한 무섭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또 목표 주가는 1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도 1년 수준의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식적인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의선 후에 미래 신산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현대차그룹의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정 회장이 주도한 신산업이 추진되고 또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위의 총수 지정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3상은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폐경후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여러 골다공증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조약인 프롤리아는 폐경후 골다공증 외에도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의 골다공증과 또 암 치료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적응증을 승인받은 만큼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이런 임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65%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77,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가 우리나라 타이어를 신고 달릴 예정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의 타이어 공급업체로 미쉐린과 컨티넨탈, 넥센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 등 4개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수입 타이어 채택 비중을 늘리고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에 손을 내민 겁니다. 이어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47%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가전 TV 경쟁력 재확인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30만 5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영상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양질의 빅데이터와 전문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요. 또 SK텔레콤은 AI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MMORPG인 오딘이 하루 만에 사전 예약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CK 보도록 하겠습니다. TCK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9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우려감 때문인지 오늘도 마감을 앞두고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CK는 2019년부터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제사의 청구가 성립된 항목은 제품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제품이 아니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핵심이기 때문에 TCK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리츠주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연달아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주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차트로 보시면요. 리츠주들 중에서 코람코 에너지 리츠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0.71%의 강세를 보이면서 5,710원에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를 편입한 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 상장한 이후에 줄곧 공모가를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리츠주들도 좋은데요. 신한 알파리츠를 살펴보시면 오늘은 그래도 보합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꽤 많이 오른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8,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의 상승률이 지금 세 종목 중에선 가장 좋은데요. 1% 넘게 오르면서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리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주주 배당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 마감을 살펴봤을 때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훈풍을 받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은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했고 장 초반에는 계속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 0.8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3,147.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지금 전강 후약의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변동성이 나타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처럼 지금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종목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24%의 약세를 보이면서 8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LG화학도 2% 빠지면서 93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역시도 1% 넘게 빠진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0.5% 강세를 보이면서 80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카카오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2.99%의 약세를 보이면서 11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도 2%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까이 빠지면서 26만 6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마감 현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증권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도 1%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운수창고와 금융업, 섬유의복업종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3% 넘게 큰 낙폭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3%에 가까운 하락세가 기록됐습니다. 의료 정밀과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5,581억 원, 또 기관은 2,010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7,911억 원을 담아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거래일 동안 우리 세 주체들은 어떻게 수급 양상을 보였는지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세 매도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대와 동일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73%의 약세를 보이면서 983.4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은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을 보시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2.28%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3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된 가운데 SK머티리얼즈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33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HLB는 약보합권에 또 알테오제는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란히 2% 넘게 올라주면서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업종들에는 강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와 오락문화, 정보기기, IT 부품 업종도 전거래보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 넘게 빠졌고요.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2%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IT 소프트웨어 SBC, 출판 매체 복지에서도 1%대 낙폭이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 봤을 때 코스피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298억 원, 또 기관은 90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43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은 어제와 포지션이 전환이 됐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은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와 한화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바이오의 종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종가 상황을 보시면요. 7.06%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주가는 어제보다 440원 빠지면서 5,79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1994년에 설립됐습니다. 각종 이화학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동결 건조기와 초저 냉동장치 관련된 특허와 또 실용신안 등록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인 제약과 식품 산업용 동결 건조기를 연간 단위로 봤을 때 200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투자회사인 ISC는 우리바이오 제품 전반의 해외 영업과 해외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에 지배력 상실로 인해서 연결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는데요.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섹터의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을 보시면 한화투자증권은 올랐습니다. 4.91%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주가는 어제보다 245원이 오르면서 5,2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매매와 위탁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 일임업, 그리고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이 최대 주주인데요. 지분율을 살펴보면 19.63%입니다. 자기자본 규모의 1조 원 이상의 중대형사가 됐습니다. 두나무와 야놀자 창투사와 관련해서 섹터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셨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더욱더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